저는 우리가 왜 이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광주 선명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김수정입니다. 저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특수학교에서도 전공과라고 하는 조금 아마 많은 분들께는 조금 생소하실 학교급에서 제과제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은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로 진출을 하는데요. 사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바로 사회로 나가는 것이 조금은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미래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를 하고 진로교육을 받는 곳이 바로 전공과입니다. 그래서 전공과는 발달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마지막 학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수업은 지난 3월 달에 저에게 한 학생이 던졌던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여기 졸업하면은 어디로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삶의 마디마디마다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공교육 시기에 이르러서 누군가가 정해진 코스대로 살아온 학생들이 스스로가 아닌 타인에게 또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스스로 선택을 하고 또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어른이 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것이 3가지입니다. 제과제빵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자.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빵 반죽 치느라 바쁜 직업 기능의 수업이 아니라 진로 역량으로 나아가는 수업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저의 빵집 창업 프로젝트 선명빵집 짱짱짱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가장 날개를 달아주고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웨일북이었습니다. 저희가 웨일북과 만나서 만들었던 가장 의미 있었던 장면 첫 번째는 문자 언어 중심의 세상에서 시각적 학습자인 저희 반 학생들이 의미 있는 배움을 만든 순간입니다. 저희가 수업 중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제과제빵 실습의 규칙을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저희는 그 규칙을 단순히 글로만 적은 것이 아니고 게시용 포스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을 쓸 수 있는 학생들은 글을 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결과물을 시각 자료로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웨일북으로 학생들이 포스터를 만들면서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힘든 학생도 나름의 방식으로 조별과제에 공헌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쁜 템플릿을 고르고 또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검색해서 삽입하는 방식으로요. 다음은 학생들이 웨일북을 활용해서 만든 저희 빵집 홍보 포스터들입니다. 학습의 결과물을 시각자료로 제시하도록 하면 문자 중심의 학습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습 중에 사용했던 자기 점검표입니다. 색깔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에서 초록 색깔은 출발을 의미하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빨간은 멈춤이고요. 빨간 색깔을 내가 초록 색깔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 우리는 시킨방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직관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이 메타인지의 가장 기본인 자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웨일북을 만나서 만들었던 두 번째 의미 있는 순간은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창의적 영역으로 진입했던 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 반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를 넣어서 만든 빵집 홍보 CF입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빵들이 있는 곳으로 오세요. 빵들을 좋아하시나요? 여러 가지 빵들 중에 무슨 빵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여러 가지 빵들을 자주 드시나요? 맛있는 빵을 드시러 오세요. 네. 시간 안에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장이 긴 부분은 AI 나레이션을 활용했고, 이 CF 영상 자체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상품의 로고들입니다.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하진 않았고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활용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이미지를 검색하고 편집해서 만든 상품의 로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발달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인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직업교과인 정보처리 교과의 교육과정인데요. 보시면 청각장애 학생들이 주로 배울 수 있는 교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교과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특성상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보시면 디지털 시각 디자인, 디지털 영상 디자인과 같이 분명히 어렵고 또 굉장히 창의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보 전달을 위한 이미지 기획, 정보 전달을 위한 이미지 제작, 디지털 영상 디자인과 같은 것들은 제가 저번 학기에 저희 반 학생들과 같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생성형 AI가 생기면서 장애 학생들도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자신들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생겼고 또 그 세계를 우리 반 교실과 연결할 수 있는 웨일북이 있다면 발달장애 학생들도 창의적인 영역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웨일북과 만든 세 번째 의미 있는 순간은 수많은 실패를 웨일북으로 기록했던 시간들입니다. 저는 학습 과정으로서의 평가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지금의 좋은 실패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항상 수업을 하고 나면 웨일북과 키즈엔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고서라고 하는 수업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만든 제품 그리고 가장 못 만든 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의 이유를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배움은 내 생애 최고의 순간만 기록하는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허여멀건하고 참외 배꼽이 튀어나오지 않은 마들렌들은 그렇게 사진으로 남아서 기록이 되었고 이 기록들은 우리가 다음에 만들 마들렌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게 해주었습니다. 분할과 둥글리기는 좀 더 연습이 필요했고 반죽이 질었는데 덧가루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빵을 망쳐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빵집을 열었을 때 좀 더 좋은 빵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탭전송과 팀보드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다시는 이 둘을 모르던 시간과 세계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정말로 저희에게는 비가역적인 배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지만 저는 팀보드 베타 버전의 흰 화면을 보면서 학습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꽉 찬 기능이 아니라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빼고 또 빼고 정말로 에센스만 남은 기술이 주는 범용성의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간명한 툴 하나로 교사 주도의 수업도 할 수 있었고 학생들과 아이데이션 작업을 할 수도 있었고 간단한 퀴즈를 풀 수도 있었고 다음 주에 만들 제품을 결정하는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있었던 한계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이트 접속이랑 로그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QR코드가 대단히 획기적인 방식의 접속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반 학생들 입장에서 QR코드에 카메라를 가만히 갖다 대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링크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희에게는 그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저희가 처음 웨일북을 만나서 탭 전송을 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학생들도 이게 될까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망설이면서 이렇게 딱 눌렀던 순간 저희 모두가 다 같이 우와를 외치면서 너무너무 경이로워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웨일북이 어떻게 해서 저희에게 오게 되는지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디바이스는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넣고 또 어떤 기능을 뺄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디바이스를 개발하시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사이트 접속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일지도 몰라 라고 학습자에 대한 치열한 상상을 멈춰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광주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에 집중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일북은 놀랍도록 짧은 시간에 저희 반 아이들에게로 스며들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 반 학생들이 또 옆반 친구들까지 같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웨일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고요. 아이들은 점심을 빨리 먹고 나면 항상 저한테 얘기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저 올라가서 웨일북 좀 해도 되나요? 그럼 저는 얼마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유튜브를 좀 볼 수도 있고 또 게임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교실에 올라서 봤을 때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번 시간에 만들다만 디자인 로고를 좀 다듬고 있거나 혹은 그 웨일 클래스에 올려놓은 퀴즈 프로그램을 다시 풀고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때 느낀 것은 한번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은 만약 콘텐츠 소비자로서만 머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생긴 저희 반의 변화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반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주신 문자와 그리고 제 수업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다니면서 뭔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도움을 구한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번에 대한민국 글로컬 교육 박람회에서 수업 시연을 했었는데요. 저희 딴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선생님 노트북 가지고 수업을 하신다면서요. 우리 아이가 그것 좀 더 잘하고 싶다고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집에서 같이 가르쳐 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웨일북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또 팀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클로버 X까지 가르쳐 드렸고 어머니께서는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나요? 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두 분의 부모님은 제가 여수 수업 시연을 할 때 함께 와주셨던 부모님들인데요. 수업 시연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어머니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 막 고생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막 저도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 규칙을 세우는 것부터 실습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저희의 한 학기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반 아이들이 진짜 좋은 어른이 되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정말로 숨에 턱이 차도록 뛰었지만 여전히 저희는 자기 자신밖에 되지 못합니다. 선택은 어렵고 책임은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마들렌은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았고 막판에 물량이 부족할까 봐 급하게 만든 우유 식빵은 불티나게 팔리는 이런 알쏭달쏭한 세상은 저희가 아직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문을 여는 저희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학생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실습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것도 한번 포스터로 만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저희 반 학생들은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막바지에 얘들아 우리 진짜 창업을 해서 빵집을 열어야 되니까 홍보 CF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홍보 포스터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했을 때 저희 반 학생들은 저에게 이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온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효능감과 믿음이 아이들에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 작고 까만 웨일북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저희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괜찮은 어른의 모습으로 세상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멋진 경첩의 역할을 해주신 네이버 웨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희 다음에 올 발달장애 학생들은 좀 더 좋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